two, one. 네,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손도 안녕하세요. 흔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예, 안과의사 김명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그 은승표 정형외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코리아정형외과 원장 은승표입니다. 운동선수들 수술하고 재활시켜서 운동장 돌려보내는 의사고요. 우리 김병준 교수와 같이 오늘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의무지원에 대한 비망록, 실제로는 무용담이죠. 재밌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평창올림픽이 약 한 1년 반 정도 전에 2018년 2월에 있었으니까 1년 반 전 일인데 굉장히 지금 거의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그 유치된 거를 보면은 약 한 6년 반 전에 2011년 7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됐었고요. 여기 자료 사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김연아 선수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었고요. 자, 그러게 IOC 위원장이 평창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3수 만에 성공을 해서 굉장히 뜻깊었었고, 그랬었죠. 예, 동계 스포츠를 좋아하는 여러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또 관심과 기대를 많이 가지고 준비를 해왔던 걸로 압니다. 저희 그 마스코트가 있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물이라기보다 인형이죠. 여기 수호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다비, 패럴림픽의 마스코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호랑 반다비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포스터를 한번 보시면은, 포스터에 보시면은, 호돌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그 당시 소문으로는 호돌이의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얘기가 예, 있었죠. 그런 소문이 있었죠. 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요.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러시아. 전 세계에서 8번째로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동시에 개최했던 나라의 반열에 올랐던 그런 대단한 대회였습니다. 마스코트 수호랑이랑 반다비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저희 개회식 때 나왔던 인면조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한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를 줬던 그런 인면조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접속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예, 딸기80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금분심님 안녕 반갑습니다. 네, 저기 아는 분들 같은데. 네, 아는 분들이 접속을 해주셔가지고 표정 좀 피라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저희가 지금 비 온 뒤에 출연을 한다 그랬더니 비가 오면 눈이 녹는데 눈 온 뒤에 출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또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스키장 경기장 훈련 관계자들은 이 눈 오면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싫어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거 한번 퀴즈 한번 내고 넘어갈까요? 왜 경기장에서 네. 눈이 오면 싫어하는지. 스키 경기인데 눈이 많이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맞추신 분들, 주관식 문제 맞추신 분들 나중에 커피 한 잔 쏘는 걸로. 예.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경기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퀴즈를 정리를 해드리면, 경기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눈이 오면 싫어한다. 왜 싫어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맞추신 분들한테 저희가 커피 한 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메디컬 서비스 팀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은승표 원장님은 어느 베뉴였죠? 네, 정선 알파인 센터라는 이 알파인 스키 경기장 의무 책임자였는데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둘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는 저희가 의사들의 대표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올림픽 경기 중에는 거의 한 300명이 넘는 의사분들이 참석을 했고, 의료 관계자로 따지자면은 2,500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 일원이었고, 사실 그 중에서 가장 한가해서 나온 거 아닌가. 오늘 이 자리는 한가해서 예, 나온 거 맞다고 생각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무용담이라는 게 다 우리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얘기하는 것처럼 좀 네. 과장도 좀 있을 수 있고 좀 감정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갈 텐데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정답 비슷한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네. 다 아시는 분들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따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선 베뉴에서 일하셨고 저는 올림픽 기간 중에 피닉스 지금 평창이죠. 피닉스 평창 보강 피닉스 파크 프리스타일 경기가 열렸던 경기장이거든요. 거기에 의료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베뉴 메디컬 오피서라고 VMO라고 부르는데 정선 알파인 센터의 VMO셨고 저는 보강 피닉스 스노우 파크의 의료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 보강은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피닉스 파크는 한 분 더 계시긴 했었습니다. 장용석 정형외과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둘이 협심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메디컬 서비스 팀의 총 인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한번 조금 볼까요? 그러면 총 인원이 2,500명입니다. 상당한 숫자죠. 그래서 정선에 76명이 배치가 돼 있었고요. 메디컬 서비스 팀으로는요. 의사가 300명이었는데 정선에 21명이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정선은 스키 경기 중에서도 속도계 경기라고 불리는 그렇죠. 스피드 이벤트 중에서 상당히 뭐 시속 100km가 넘어가는 그런 경기들을 했기 때문에 메디컬 팀이 많이 배치가 됐었고요. 여기 구성원들을 보시면은 의사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스키 패트롤, 의료 행정하시는 분들, 공중보건 담당하시는 분들, 수송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협심을 했기 때문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전에 한 배우가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하면서 스태프들이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면 본인은 그걸 맛있게 먹었던 역할밖에 안 했다고 이렇게 굉장히 황정민 씨 표현이셨죠. 그래서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보면서 딱 그 수상 소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연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좋은 경기를 펼치고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해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장을 만드는 분들 그리고 경기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운영 요원들 그리고 저희 같이 혹시라도 있을 부상에 대비하는 그런 의료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가능했다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그 수상소감, 황정민 씨의 수상소감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사실 고생한 걸로 따자면 저희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의료진들보다는 우리 경기장 운영 인력들이 한 10배는 더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는 그나마 편한 포지션이었고요. 그래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 그 결과가 였다는 걸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얘기가 점점 진행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그 올림픽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지금은 이제 개원가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안과 교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안과가 무슨 일을 하니? 눈을 많이 다치니? 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의 나름대로도 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승표 선생님은 정형외과 의사니까 스키 관련된 부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일가견이 있으신데 궁금했던 점은 단독으로 개원을 하고 계시는데 한 달 동안 그럼 병원을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은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고 병원은 어떻게 하고 오셨나요? 먼저 참여하게 한 동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김명준 교수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운동부상을 다루고 있고 이 스포츠 메디슨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올림픽 같은 빅 이벤트에 참여한다는 거는 직업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카데믹한 그런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직업 스페셜티와 관련된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 연결이 됐는데 김명준 교수 같은 분들은 정말 패션 그야말로 열정 하나로 모든 걸 진행을 해온 분입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된 동기가 물론 다 열정이 있었지만은 조금 다르고 이런 순수한 동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희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죠. 저희 같은 개원이가 참가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끝나고 나서 알았는데요. 다시는 이런 3주, 4주 동안 그 병원을 비우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제가 수술을 놓으면은 그 수입이 제로가 되는 병원들은 아주 치명적인 손상이 왔었는데 매번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게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심정이 once in a lifetime
정말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라 생각하고 참가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절대로 후회는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 88 올림픽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림픽에 관심은 있었는데 뭐 참여할 그럴 기회가 없었고요. 근데 그냥 우연한 기회에 스키 타는 의사들을 모집을 한다고 그래서 과는 상관없다고 그래가지고 한 3, 4년쯤 전에 지원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무슨 일을 하게 될 건지 올림픽 때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배우고 또 이제 올림픽을 매해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올림픽 때 한 달 동안 있게 됐는데요. 약 한 3주 이상 되는 시간 동안 있게 됐는데 사실 대학병원에 있더라도 3주 이상 있게 되기는 그 병원을 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다행히 대학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안식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한 달 정도 제가 병원을 비우고 진료를 잠깐 중단하고 올림픽 때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한다는 그런 좀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참여하게 됐었던 거죠. 근데 스키 타는 의사를 모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제 빙상 종목 같으면은 앞에 부상 선수가 있으면은 사실 미끄럽지 않은 신발 가지고 선수한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설산에서 이루어진 설상 종목의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후에 또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굉장히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스키 실력이 일정 이상 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중계 방송에서 의사가 내려오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의사가 넘어져가지고 눈 위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스키를 잘 탈 수 있는 의사들을 모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이 굉장히 특별했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받았던 거고요. 이 자료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연수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키 타는 의사를 모집한다는 얘기를 전에 듣고 참여했던 연수회인데 이게 처음 모였던 그 그림이네요. 예. 그 선생님이 찍어주신 거죠? 저도 보니까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보내주셨던데 이게 저더라고요. 졸지 않고 다행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서 다행인데 이게 아마도 2015년 2월 달에 처음 열렸던 그 의무지원 연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3월 달로 되어 있네요. 저기 보시면은 네. 2015년 3월 달로 지금 돼 있고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그 동계올림픽이 유치된 이후에 의무 지원 조직이 이제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IOC에서도 계속 그거를 푸시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우리나라 스포츠 필드에서는 의무 지원을 가장 후순위에다 놓고 진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픽을 심지어 준비를 하는데도 의무 지원 조직이 자꾸 결성이 늦어지다가 결국에는 그때 만났던 그런 IOC 의무 책임자들이 먼저 나오는 얘기가 올림픽에 여러 종목이 있지만은 이 스키 종목이 가장 그 취약한 그런 의무 지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들이 스키를 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검증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던 것들이 그 대본에 그 우리 이영희 교수 의무 책임 총책임자로 있던 이영희 교수께 너네들 나라에 스키 타는 의사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물어보면서 없으면은 유럽에 경험 많은 의사들이 있으니까 데려다 쓰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먼저 권유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지금 중국도 똑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서 그거는 그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심정하에 그렇지 않고 우리 이렇게 스키에 열정적이고 기술적으로 충분한 의사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국제스키연맹 의무 책임자를 모셔서 우리가 행사를 열었던 거죠. 네, 여기 자료 사진에 보시는 이제 이분이 바로 이제 그 국제스키연맹이죠. FIS에서 나오셨던 호터러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리프트를 같이 탑승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스키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 의사들이 스키를 꽤 잘 탄다고 칭찬을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키를 타는 나라들에서 한국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나라는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있나, 스키는 얼마나 잘 타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을 텐데 이분한테 좀 깊은 인상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도 좀 놀랐었죠. 왜냐하면은 스키를 좋아하는 의사들은 많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런 행사를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모일까 그거를 참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 1박 2일로 했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80명이 넘는 의사들이 모여서 그 열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 손 가지고선 끌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걱정하던 IOC 및 그다음에 FIS 관계자들도 이런 많은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잘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한테 맡겨도 되겠다 그런 인상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 행사가. 그 많은 선생님들이 정형외과 선생님이긴 한데 저는 안과 의사로서 참여를 하게 된 게 그 일단은 스키장 위에서 슬로프 위에서 활동을 하는 거는 프라이머리 리스판더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응답자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역할을 하게 되는데 스키장에 선수가 다쳤을 때 선수의 스키를 타고 접근을 해서 그 선수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후송 계획 그리고 그 이머전시 액션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 프로토콜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선수를 안전하게 경기장 바깥으로 후송하는 역할까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대한 스키와 관련된 응급 상황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또 공부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안과 의사긴 하지만 제가 뭐 눈 보고서 눈 괜찮으시니까 내려가세요 뭐 이런 어이없는 상황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이렇게 스포츠 필드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꼭 그 정형외과를 포함한 그런 근골격계 의사의 그 전유물처럼 생각을 하시면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꼭 물론 정형외과적인 부상이 많긴 하지만은 이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이머전시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우리가 일반 의사로서의 능력 그다음에 응급 처치 능력 그리고 그 전체적인 그런 인력 및 하드웨어 시스템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디렉터로서의 역할이지 뭐 개개인의 그런 무릎 부상, 다리 골절 이거를 처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 필드의 의무 지원 분야는 뭐 모든 의사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자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사진이 나왔네요. 용평 가시는 분들은 항상 지나가게 되는 횡계 로타리인데요. 1960년대 횡계 로타리가 이랬다고 합니다. 뭐 눈도 굉장히 지금에 비해서 많이 왔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 이런 데서 올림픽이 열렸다는 게 사실 굉장한 일이죠. 저는 이렇게 그 다음 슬라이드도 있네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그 올림픽을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부터 말도 많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도 많지만은 이게 1967년도 저희 선배님들의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50년 후에 저희 모습입니다. 이 거의 황무지 같은 그런 데에서 그 올림픽이라는 그런 최고의 경기가 열렸던 것이죠.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 황무지에서 무에서 유를 읽어낸 그렇죠. 뭐 거기서 얻은 것도 있고 읽은 것도 있겠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스키반 선배님들이신 건가요? 예, 제 그 스키부 선배님들 창단 때 모습들인데, 근데 저희가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물론 뭐 장비나 뭐 옷 이런 거는 뭐 그 주변 상황들은 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지만은 이 스키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재미는 뭐 그때가 오히려 더 재밌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운동장에서 운동을 한다는 그런 재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든 50년 동안에 많은 그런 발전을 한 거죠. 저는 스키반은 안 했었습니다. 스키반이 저희는 군기가 상당히 센 걸로 알려져 있어서 제가 놀란 거는 처음에 모집을 할 때 그 스키 타는 열심히 타는 분들 많지만은 스키부 출신들의 그런 회사에 한정될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의외로 훨씬 더 많은 그런 아주 그 골수 이 스키어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고 우리 김병준 교수도 그의 일원으로서 하여튼 정말 많은 의사들이 정말 잘 타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김명준 교수는 우리 저기 프리스타일의 최강자로 제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모글 스키의 아주 대가입니다.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IOC에서 한국 의무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의사들을 의무팀으로 잠시 이렇게 좀 불러와 가지고 이제 일시적으로 고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무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지를 한번 자료 영상을 보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올림픽이 있기 한 2, 3년 전부터 테스트 이벤트라고 해서 미리 조금 월드컵 수준의 국제적인 경기들을 실제로 우리나라 경기장에서 하면서
그때 의무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저희가 지금 실제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가 이제 정선 경기장이었죠. 네. 뭐 경기를 한번 보시죠. 그 프랑스 선수고요. 지금 보시면은 프랑스의 무자똥 선수라는 그 선수가 슈퍼지 경기에서 왼쪽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중상을 당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상당한 속력이죠. 네, 요 2번 점프를 날아간 다음에 착지 과정에서 왼쪽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부상 자체보다도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구조가 이루어졌는지 그게 굉장히 그 관심사였는데요. 한번 보시죠. 착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인대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네. 속도도 빠르고.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가파르고 이제 미끄러운 그런 슬로프인데 여기서 그 빠른 시간 내에 이 환자를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주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그 전 세계 중계 방송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목표로 한 것이 레이서가 쓰러진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중계 방송이 그 중단이 되니까 나오죠. 레이스 인터럽티드. 거기서 최소한 FIS에서 원하는 것은 15분 내에는 환자가 슬로프 내에서 이동을 해줘야지 네. 방송 사고가 아닌 걸로 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저희가 염두에 두고 리허설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선수를 안전하게 경기장 바깥으로 이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그 목표겠죠. 그렇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신속하게 부상 상태를 판단을 하고 이송 계획을 세워서 빨리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야지 그 다음 경기들이 속개가 되고 그래서 중계 방송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림픽에서는 그런 어떤 방송 관련돼 있는 것들도 굉장히 좀 민감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선수의 안전 그리고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을 대비를 해가지고 많이 훈련을 했었죠. 그래서 저 경기가 그 IOC에서 아주 초관심사를 두었던 첫 번째 테스트 이벤트 네, 설상 네. 종목에 네, 한국 스키 그렇죠. 팀이 저 경기를 꼭 의무전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을 성공을 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정말 올림픽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까지 나왔던 거였는데 저희가 그때 무자똥 선수가 넘어졌을 때 12분 만에 이바케이션을 시켰거든요. 네.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합격점을 구조였죠. 받으셨길. 그때 그 경기위원장이 네. 제 앞에 바로 있었는데 네. 순수하게 이렇게 순조롭게 빠져나가는 거 보고 넘버 썸업을 했는데 네. 그때 진짜 조금 뭉클했어요. 예. 네. 그동안 고생한 게 조금 네. 보람이 있었구나 하는 그리고 앞으로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죠. 자료 사진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조직위원회에서 의무팀에 대해서 뭐 넉넉한 예산은 아닌 상황이었던 건 알지만은 몇몇 의사들을 실제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해외 경기장을 가서 실제로 경기를 참관하고 어떻게 메디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저기 네, 이영희 교수님하고 계시고, 정덕환 예, 교수님 제가 계시고, 먼저 처음 도대체 다른 그런 스피드 스케이트 종목이나 다른 종목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가 한 번씩 해낸 적이 있었죠. 근데 스키도 물론 그 테크니컬 종목, 그냥 회전 대회전은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린 적이 있었는데 이 시속 140km가 넘어가는 이 활강 경기장은 저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TV에서만 봤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먼저 콜로라도에 있는 의사들의 도움으로 그래서 콜로라도에 있는 스키장을 가서 세계 선수권 대회를 참관했는데 이게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가파르고 미끄럽고 그런 걸 보고선 이게 그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미끄러운 데서 의사들이 스키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관람 그때 김영준 교수도 프리스타일 종목을 갔다 오셨죠. 프리스타일 그때 프리스타일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슬로프 자체를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가서 하여튼 많은 거를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콜로라도에 저희는 카퍼 마운틴이라는 데를 가서 경기를 봤었는데요. 그때 이제 프리스타일 종목 경기 의무 지원을 많이 했던 페트롤한테서 실제로 옆에 좀 밀착해가지고 붙어서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고 여기는 비버크릭이었나요? 그 비버크릭이었죠. 예, 비버크릭도 이제 레이스가 열리는 데라서 거기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벤치마킹 하러 가서 굉장히 좀 많은 걸 배우게 됐고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댓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저희가 낸 질문에 대한 퀴즈에 대한 지금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 맞는 답변들이 올라온 것 같네요. 눈을 치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눈 위에 경기장을 굉장히 이렇게 레이스 트랙처럼 굉장히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 이제 눈이 쌓이게 되면 네. 굉장히 경기를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서 그걸 다시 경기장을 정비하는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눈 위에 아무래도 덧눈이 있게 되면은 위험하죠. 부상 선수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한마디로 그 선수들은 이 스케이트 장처럼 이렇게 반질반질 네. 이물질이 없는 그런 면을 좋아하고 그게 경기력도 좋아지고 또 부상도 네. 적어진다는 네. 오히려 눈이 와서 쌓이면은 더 위험하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눈이 오면은 새벽에 아주 진풍경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경기 운영자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빗자루로 눈을 쓰는 우리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런 일들을 이 실제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눈이 오는 거를 바라보는 분도 그러니까 많습니다. 눈 온 뒤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네, 네. 자, 그래서 저희 자료화면 다시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심포지움을 또 했었습니다. 여러 의사들 그리고 경기 운영위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2016년도에 스키 부상과 안전 심포지움을 개최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심이 이렇게 많음에 놀랐고 굉장히 이제 올림픽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다지게 됐고 그랬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뭐 여기 이영희 선생님도 네. 보이고 전설적인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 네. 의무 책임자로 계셨던 이영희 교수님, 그다음에 그 한림대 성심병원장 하셨던 우리 신경외과 교수님, 그다음에 장애인 스키협회 회장님, 또 스키협회 의무위원장님, 네, 많은 분들, 정덕환, 우리 그 페트롤계의 산 역사분, 그리고 일본에서 초청했던 닥터 코가, 신병준 교수님,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이런 우리가 이런 올림픽과 같은 그런 빅 이벤트를 하면서 남겨야 될 그런 유산으로서 이런 의무지원 분야도 굉장히 아카데믹한 면에서의 중요한 필드고 그런 쪽에서 이런 경험들을 갖다가 학술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가 의무적인 거죠. 그런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학술 행사도 같이 이어졌고 그것이 올림픽 후에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했던 행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심포지움도 됐고요. 그 다음에 매주 여기 계시는 은승표 선생님이 저희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일요일날 아침에 모여서 스키를 같이 타자고 하셔가지고 이런 광경이 연출이 됐었죠. 이거는 그래도 좀 네. 한참 분위기가 잡힌 다음에 사진 같네요. 처음에는 어리버리 했었는데 처음에 좀 어설펐었죠. 어설펐었죠.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의사들끼리 모여서 일요일날 새벽 스키를 같이 탔거든요. 네. 처음에 몇 명이 모여서 복장도 좀 허술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훈련이라고 한 3년 같이 했더니 벌써 대열도 잘 갖춰지고 네. 뭐 군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그 하얀 재킷 입으신 분은 전 국가대표 스키 선수 안성준 프로고 프로고 그 옆에 우리 지금 용평에서 열렸던 그런 여기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네, 공창배 네. 우리가 저희가 훈련부장이라고 얘기는 네. 원자력병원 정형외과 과장이시죠. 네. 그리고 예. 여기 김명준 교수 맨 앞에 시범조로 앞에 나가네요. 부끄럽습니다.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올림픽 이제 실전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선 알파인 센터의 베뉴 메디컬 오피서는 은승표 선생님이 담당을 하셨고요. 저는 피닉스 스노우 파크에서
이제 P 구역과 C 구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경기 종목은 이런 모글 스키를 하는 종목 같은 몇몇 종목이 있었고 제가 거기서 베니 메디컬 오피서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장비를 챙겼습니다. 개막식보다도 이전에 경기장에 입소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라든지 장비 같은 거를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글 스키가 제일 첫 종목이었었는데 예선전 같은 것들은 개막식 전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막식 이전에 저는 2월 3일 날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여기 장비를 한번 보시면 이 트라우마 팩이라는 게 좀 잘 나왔어요. 이쁘게 나왔습니다. 여기 메디컬 서비스라고 써 있고 뭐 평창 로고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가방을 탐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뭐 응급수생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집어넣었죠. 거기에는 그 기도 확보를 위한 먼저 장비들, 네. 그 다음에 응급수생술에 필요한 약물들, 그 다음에 지혈 도구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고 그 외에 AED, 그 다음에 골절 환자에 넣을 수 있는 스플린트, 그 다음에 칼라넥 브레이스, O2 뭐 이런 정도가 네. 주요 장비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그 애로사항들 많았었잖아요. 네, 네. 네. 예를 들면은 추운 환경에서 써야 되는데 AED 같은 것들이 배터리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근데 추운 데는 배터리가 금방 방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핫팩을 넣어서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했었고요. 수액 같은 것들도 잘못하면은 추운데 뭐 영하 뭐 한 10도, 20도 되는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느낀 게 이게 이 올림픽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행사에서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모든 프로토콜 및 매뉴얼이 정말 잘 짜여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허술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었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겪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에 사실 놀라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트라우마 팩 같은 경우는 물론 그 IOC나 FIS에서 나온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것만 봐서는 뭐 도저히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죠. 예를 들자면 붕대를 몇 인치짜리 몇 개를 넣고 네, 약물은 뭘 넣고 이게 규정대로 정해 있으면 그냥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 응급 진통 약물 때문에 한번 네.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었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그때 네. 몰핀 때문에. 네, 네. 예. 유럽 의사들이 사실은 네. 오면은 여러 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디컬 플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했었어야지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갖출 수 있으면은 우리가 조금 더 해가지고 그걸 준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상황이 안 되면은 우리가 없지만 이런 백업을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해서 그들을 팀 닥터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장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키장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렇게 좀 다친 부상 선수나 환자들이 발생을 하면은 스키장 아래로 안전하게 이송시키기 위한 썰매죠. 영어로는 토보겐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여러 대를 준비를 해놓고 부상 선수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부상 선수들을 이송하기 위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경사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뒤에서도 한 명이 꼭 잡아야 되고 아니면은 한 명 또는 두 명이 끌어다니면서 이렇게 로프를 걸어가지고 위에서 감속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타고 있는 분이 자세히 보니까 공창배 선생님이 지금 타고 있네요. 환자 모델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 앞뒤에서 이렇게 이 토보관을 갖다가 이송을 하는 분들은 페트롤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참여를 했지만은 실제로 현지에서 응급처치 및 그 환자를 다루는 일들은 페트롤 분들이 대부분 하시거든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한 분들이죠. 네. 그분들하고 협업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들어가서 시작되는데 페트롤 사진들이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강원소방 헬기도 준비가 됐었고요. 그리고 저쪽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닥터 헬기도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상당히 많은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잘 갖춰져 있는 응급 의료용 헬기까지 준비가 돼서
이제 대회 때는 이런 계속 대기 상태로 있었던 거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은. 처음 들어가서 페트롤 분들하고 손발을 맞추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 그 피닉스 평창의 여인호 페트롤 대장님이 여기 계시고요. 여기 계시고 여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장용석 의료 책임자 강화병원 예, 병원장님이시죠. 예. 그리고 여기 방경원 대장님도 모글 선수 출신의 페트롤 대장인데 조직위원회 소속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을 텐데 페트롤 분들이 근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있고 저희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는 그런 표정들이 많이 긴장해 있네요. 그때 초반기였나 보죠. 이거는 대회 시작되기 전이죠. 여기 있는 지금 무전기들 숫자를 보니까 무전기도 생각이 나는데 무전기도 저도 한 서너 대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이게 한 번에 울리면 어디서 울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의무 지원하려면 무전기 사용법에 조금 익숙해져야 됩니다. 저희가 무전기를 쓰는 일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익숙해지느라고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특히 그 한쪽은 한국말, 한쪽은 영어로 이게 계속 들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맞습니다. 끝날 때쯤이나 조금 적응되는. 네. 있었죠. 예,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그 메디컬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선수 의무실입니다. 선수 의무실인데 다행히 여러 병원에서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선 베뉴 같으면은 카톨릭 의대에서 지원을 하는 바람에 저희 추기경님까지 지원 그 격려 방문을 하셨던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피닉스 파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응급 전문 간호사들도 오셨고 그다음에 외상외과, 그다음 정형외과에서 지원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주셨었죠. 그리고 저희가 메디컬 가이드북을 나름 만들어서 이거를 각국 팀 닥터들한테 배포를 하고 팀 캡틴 미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분위기가 심각해서 저는 이렇게 기를 안 눌리기 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신경을 썼었던 긴장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메디컬 서비스 가이드북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우리가 어떤 메디컬 플랜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경기장에 들어갔더니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각국의 이제 팀 닥터들을 응대를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경기장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모글 경기장인데요. 여기 기둥이 수직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경사가 상당히 센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굽혀도 바로 바닥에 닿지 않습니까? 이렇게 몸을 굽히면 바닥이 닿을 정도의 경사였고 그냥 오래 서 있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이런 경사에서는 타고 내려가기도 힘들지만 거기서 이제 부상 선수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래에서 보면은 경사가 얼마나 급한지를 잘 알 수 있죠. 이때만 해도 이제 막 설치를 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고요. 여기는 이제 그 정선 알파인 센터. 이제 표고차가 800m가 이상이 나야지 국제 공인이 된 스피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800m 이상의 경기장을 찾아서 건설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래쪽에서 직접 찍으신 사진 같은데 저한테 주셨던 사진인데 보면은 반질반질하죠. 얼음이 거의 얼려놓습니다. 스키 경기장이 아니라 거의 살짝 이렇게 얼려놓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서 있다가 혹시 실수를 해서 잠깐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이게 해외 경기장인데 그 경기 운영 요원이 미끄러졌어요. 잠깐 실수를 해서 잠깐 미끄러졌는데 설 수가 없는 거죠. 워낙 얼려놔서 이걸 그냥 이거를 그 우스갯소리로 펭귄 슬라이드라고 펭귄 슬라이드를 펭귄이 슬라이딩하는 것 같다고 해서 붙인 예명인데 실제로 저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부츠 위에 아이젠까지 신고 있었는데도 지금 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경기장을 굉장히 얼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세계 선수권대 활강 경기장이라는 것을 이제 정말 가서 처음 구경하고 나서 이게 그 스키 연습을 같이 안 하면은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연습을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그런 스키 연습을 한 게 아니라 스키를 나를 잘 가져와서 주로 저런 격한 환경에서 험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기술들 주로 이렇게 제동을 걸면서 내려가는 사이드 슬리핑 그리고
저런 환경에서 스키를 신고 벗어야 되니까 이 급경사에서 신고 벗는 그런 기술들 그래서 저희가 서울 근교 스키장에서 훈련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보고 쟤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다들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죠. 타라는 스키는 안 타고 계속 미끄러지는 슬리핑만 연습을 하고 제동거리 연습을 하고 계속 모여서 신고 벗는 이런 연습이니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경우는 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그 스키장을 관리하시는 페트롤 분이 오셔서 어디서 나오신 분들이냐고 물어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말씀드렸었죠. 그 경기장을 조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물을 강한 압력의 물을 경기장 내에 이렇게 심고 있는 그런 장면, 인젝션이라 그러는데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경기장 조성하기도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이죠. 이분들이 제일 고생 많이 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동상에 이거는 걸릴 이제 정도로. 기술계 경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얼려놓는 그런 경우고요. 아까 전에 속도계 경기장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얼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키장에 가서 볼 수 있는 스키장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경기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팀 닥터들이 오는데 왜 한국의 의사들이 경기장을 관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 닥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벤트를 운영하는 여기 지금 승표 선생님 계시는데 자료화면에 그 이벤트라는 게 이제 올림픽이 됐든 월드컵이 됐든 그 이벤트를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의료 서비스를 책임을 지는 의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벤트 피지션들이 부상 선수를 케어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경기장 바깥으로 안전하게 옮기면 그때부터 이제 팀 닥터들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마 팀 캡틴 미팅 장면인 것 같은데 각국 선수들이 다 있고 팀 닥터들 메디컬 플랜에 대해서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 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안심하시고 경기에 전념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오늘 거를 조금 더 얘기를 세부적으로 짚고 거죠. 나가자면 우리가 의사로서 스포츠 필드에 참여를 하는데 팀을 지원하는 그런 팀 피지션으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는 이번에는 그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벤트 피지션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소속으로 경기 자체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참여를 한 건데 그게 팀을 지원하는 의사들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팀 닥터는 자기 팀 선수만 케어하면 되는 겁니다. 그 팀 위주로 가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전체 경기장 심지어는 관중들까지도 케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많이 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각국을 따라온 팀 피지션들은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뭐 이런 요구 사항들을 우리는 다 들어줄 수 없는 뭐 그런 경우도 생겼고 그래서 우리 신청자 의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스포츠 필드에 참여할 기회들이 이제 앞으로 생기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먼저 이런 빅 이벤트나 좀 작은 이벤트들이라도 먼저 이벤트에 소속돼서 먼저 경험을 해보는 게 훨씬 리스크가 적습니다. 팀을 따라가면서 하는 그런 의무 지원은 굉장히 시간 소요도 많이 되고 훨씬 더 많은 희생이 따르고 또 책임감도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내과적인 문제부터 정형외과적인 문제 다 처리해야 되니까 그럴 때 실수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이런 이벤트를 지원하는 일은 한정된 위치에서 한정된 역할만 한정된 시간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던 분들은 이런 이벤트에 먼저 섞여서 먼저 경험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많은 경험이 쌓이면은 자기가 뭐 원하는 팀이나 이런 연결되는 팀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은 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한번 받고 갈까요? 저기 네. 그 SKO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선수들 사고보다 그냥 일반인이 사고가 더 많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좋은 지적하셨네요. 대답을 해주시죠. 통계를 보자면은 선수들보다 그 경기 운영 인력들이 훨씬 더 많은 사고들이 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일반 스키어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선수들 중에 그냥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말씀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뭐 스키 부상률을 갖다 계산할 땐 보통 1000 run 1000번을 레이스를 하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치냐 이걸 따지는데 저희가 제일 위험하다고 준비할 때 생각했던 이 스피드 경기 활강하고
슈퍼지 이런 뭐 100km가 넘어가는 그런 속도 경기였는데 저희 요번에 그 조사된 바에 의하면 부상률이 1000번 뛰었을 때 5.2 정도 명 정도 손상을 받는. 근데 보통 월드컵 때 부상률이 14를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안전하게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처음에 그렇게 해서 활강 경기장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실상은 네. 이 김용준 교수가 근무했던 프리스타일 종목이 네. 훨씬 더 많은 선수들이 다치고 사고가 많이 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자료 화면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질문 좀 한두 개 더 받겠습니다. 네. 스키브 말고 어떤 동아리 하셨는지. 스키브는 저는 안 했었고요. 저는 사진반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은 아이폰으로만 사진을 찍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고요. 예, 샤이니 선님은 여기 있는 배지들이 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이게 확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기를 같은 여기는 이제 뭐 캐나다 선수 팀에서 준 것도 있고 미국 팀에서 준 것도 있고 뉴질랜드 팀에서 준 것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배지랑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배지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교환을 하는 그런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수호랑 배지를 많이 이렇게 바꿔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기념 배지들이 있는데 그 배지들을 또 모으는 또 재미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은 이렇게 배지를 서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쁜 게 있으면은 자기 거랑 바꾸자고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게 또 경기 중에 소소한 재미였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이 영상을 보시죠. 이거는 스키크로스라는 종목입니다. 4명이 쇼트랙처럼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요. 이렇게 좀 특수한 구조물들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선수 한 명이 옆으로 떨어졌죠. 점프를 잘못 들어가면서. 그래서 4명이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한 명은 이제 여기 넘어져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었고요.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보시죠. 그래서 점프를 잘못 들어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점프가 높다 보니까 프리스타일 종목들이 굉장히 부상이 많았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들이 많아서 굉장히 의무팀들이 바빴죠.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거기다 저런 크로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같이 뛰기 때문에 또 그 복수로 한꺼번에 부상이 일어나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 스피드 종목 다운힐 이쪽에 그 인원을 많이 배치를 하려다가 급거 김병준 교수가 있는 피닉스 프리스타일 파크에 여기 많이 지금 그 무전기 지원했던 것 같아요. 등에 이렇게 보이는 게 접니다. 저만 알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선수가 일단 의식이 없었고요. 이제 그 폐에도 좌상을 입어서 세츄레이션이 낮게 나왔었고 그 골절은 여러 군데 있었죠. 립도 골절이 있었고 갈비뼈도 골절이 있었고 펠빅본도 골절이 그 골반뼈도 골절이 있었고 그랬는데 다행히 뭐 출혈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일단 안정적으로 헬기로 있는 후송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잘 치료를 받고 안정화돼 가지고 본국으로 잘 돌아갔었습니다. 캐나다 선수였는데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있었던 피닉스 스노우 파크의 부상이 압도적으로 많았었죠. 이런 프리스타일 종목들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부상 선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사실은 못했던 부분도 조금 있긴 합니다. 정선 경기장이 굉장히 속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큰 부상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했었던 건 사실이고요. 프리스타일도 프리스타일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6경기장이 한꺼번에 있었어요. 프리스타일 경기가 그렇게 한꺼번에 베뉴에 모여 있는 경우는 올림픽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기장이었고 제가 그 피닉스 파크 아래쪽에서 베이스에서 보면은 제일 왼쪽에 평행 대회전이 있었어요. 이상호 선수가 은메달을 땄던 이상호 슬로프라고 불리는 PGS라고 부르는 경기장이 있었고 그 옆에 슬로프 스타일 경기장이 있었고 모글 경기장이 있었고 그 옆에 에어리어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그 옆으로 가서 이제 하프파이프랑 스키 스노우보드 크로스 있는 그렇게 총 6경기장이 한꺼번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훈련 중에 경기 중에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진 찍을 여유가 없었고 훈련 중에는 연습 중에 찍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올림픽 로고가 있고 이게 우리나라 경기장입니다. 슬롭 스타일 경기장인데 스노우보드 선수죠.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인간새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사람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착지를 잘못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부상이 있겠죠. 그래서 좀 많이 저희 부상 선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바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선수들은 도핑에 문제가 되는데 일반인과 약 처방하는 게 다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약 처방할 때 그게 도핑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처방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그 이벤트를 주관하는 이벤트 피지션의 문제라기보다는 팀을 담당하는 팀 피지션들이 보통 담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도핑 문제는 뭐 항상 뭐 달려들죠. 그 약 처방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나 이런 처방을 하게 되더라도 그게 도핑에 걸리는 건지 안 걸리는지 아니면은 도핑에 문제가 되더라도 나중에 그거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TUE 같은 네. 그런 규정들을 잘 알고 처방을 해야죠. 근데 어쨌든 이 외국 선수들하고 저희들하고 좀 느낌 차이가 많이 났던 거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 진통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보다 훨씬 더 관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경기장에 몰핀을 비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몰핀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 체계라든지 이게 마약류로 돼서 뭐 시건 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외국 선수단 팀 피지션들하고 저희가 트러블이 많이 생겼다가 결국엔 조금 그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휴대를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맞춰줬었죠. 근데 그런 저희들하고 하여튼 생각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아까 그 TUE 말씀하셨는데 그게 Therapeutic Use Exemption이라 그래서 이제 치료 목적으로 도핑에서 금지가 되어 있는 약물을 썼을 때는 그 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의학적인 상황을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골절 환자가 통증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쓰고서 그걸 이제 레포트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림픽이 잘 이제 진행이 됐고 설상 종목에서 사실은 메달이 나오기가 길 바랬죠. 저희는 이제 설상 종목에서 의무 지원을 했었는데 뭐 스키 쪽, 뭐 알파인 스키 쪽은 굉장히 이렇게 국제적인 수준의 그래도 노력을 우리 선수들이 잘 띄워줬습니다만 메달권에는 못 갔었고요. 설상 종목에서 은메달이 나왔었죠. 바로 배추보이 이상우 선수인데요. 정말 이 장면이 저는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다들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거의 본인들이 메달을 딴 것 같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 그 장용석 선생님, 이 코스가 아까 그 사고 났던 그 코스거든요. 크로스 경기 있었던 코스고 저는 이쪽 옆에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정성 경기장에서도 이렇게 끝나고 나서 굉장히 다들 행복한 모습으로 여기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나오네요. 예, hope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무지원팀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 만들어진 영상을 봤는데 마지막에 경기 끝나고서 무전으로 서로 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네, 질문 하나 또 좀 받아주실까요? SKO님, 가족이 스노우보드를 잘 타러 가는데 만에 하나 갈비뼈가 골절이 되거나 폐에 문제가 생기는 119 부르는 거 외에 어떤 응급 조치가 중요할까요? 그러셨는데 그 스키장 의무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셔야 될 텐데 스키장에서 다쳤을 때 맨 먼저 만나게 되는 그런 인원은 페트롤입니다. 스키장 내 응급 구조원이죠. 아까 보셨다시피 그 토퍼건이라는 썰매를 다루는. 그래서 먼저 페트롤을 가장 부르는 게 왜냐하면 거기서 처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스키장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페트롤을 먼저 부르는 게 만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그 갈비뼈 골절이 뭐 한두 개 부러지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은 아까 같은 프리스타일 종목에서는 다발성 골절이 생겨서 프레이 체스트라고 부르는 그 기준과 여러 가지 갈비뼈가 들락달락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천자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은 그 콜로라도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그리고 의사가 주변에 병원이 없는 이런 쪽에 그 페트롤들은 이 안에다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천자술까지 가능한 그런 키트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페트롤을 빨리 만나서 스키장 밖으로 빠져나와서 의사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잘 무사히 마무리가 됐죠. 뭐 아주 심각한 부상이 있거나 어떤 저희가 메디컬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없이 잘 무사히 끝났던 거를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준비를 많이 했었고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료 사진을 보면은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여기가 모글 경기장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관중석들, 여기는 관계자들이 있는 데고요. 믹스드 존이라 그래서 있고 여기 관중석이 있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합을 하기 전인데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주먹밥이거든요. 그래서 경기장에 아침에 올라가면 저녁 때까지 못 내려옵니다. 밥을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식당에 갔다 올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먹밥으로 끼니를 해결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노로바이러스가 돌아서 외부에서 음식이 반입되지 않는 바람에 저런 그 주먹밥조차도 저희가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도 있었죠. 그래서 뭐 집에 가겠다 그런 자원봉사자들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끝까지 다들 그래도 열심히 어려움을 이겨내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끝에 무전으로 사랑합니다 나왔던 그 영상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추운데 정말로 버티고 있는 조난당한 사람들 같은 정말 자원봉사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눈물겨운 장면들도 많이 연출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SK온이 이방카를 보셨나요? 그러셨는데 사실 저희 경기장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개막식도 사실은 저는 제대로 뭐 이렇게 라이브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저도 원래 계획은 일딱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구경도 좀 하고 그럴 계획인데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끝나고 나면은 쉬기 바빠가지고 다른 데 돌아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행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해야 됐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선수임무실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뭐 정리하고 그렇게 가면 항상 밤에 집에 가고 그랬어요. 저는 개막식, 폐막식 하나도 못 봤어요, 사실. 예, 그거를 이렇게 그 누릴 만한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선은 경기가 일찍 끝났기 때문에 네. 끝나고 나서 피닉스 파크는 한번 놀러 가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약 올리는 게 될까봐 그래서 김명준 교수한테 내가 그 위문공연도 사실 못했어요. 네. 근데 대신 오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개를 탔죠. 그때 예, 정선에 그렇네요. 오라고 네. 하셔가지고 봤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얼마 전에 그 약혼 발표를 했죠. 했더라고요. 그 전에 골프의 타이거 우즈 선수랑 교제를 했던 린지 본이라는 스키 선수거든요. 스키 여제라고 불리는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도 아마 활동을 했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미모의 스키죠. 예, 네. 그래서 그때 정선 경기장에 식사를 하러 오라고 그때 그러셔가지고 그때 이제 후반부여가지고 약간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경기장에 갔는데 마침 거기 린지본 선수가 있어서 이렇게 평생에 남을 사진을 건졌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때 때마침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이런 귀한 사진을. 그때 저희 기억 남는 게 그때 장영석 원장하고 네. 김현중 교수께서 두 분이 와가지고 린지본이 그러니까는 그 거의 돌격하다시피 가서 사진을 찍는 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조금 좀 머뭇거릴 줄 알았는데 뭐 먹이를 만나는 그런 사자처럼 바로 가서 사진 찍는 거 제가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사진 한 장 제대로 건지셨네요.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고요. 그 할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선 근처의 공병대에서 근무를 하셨고 린지본이 정선 경기장에서 메달을 따는 거를 꼭 보고 싶어 하셨는데 올림픽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또 기사도 제가 본 일이 있었고 이날이 근데 사실 린지본이 기분이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랬었죠. 알파인 복합 이제 그래서- 복합 경기가 활강 경기하고 회전 경기를 두 번을 해야 되는데 린지본은 사실은 활강 경기를 더 잘하는 속도계 선수이기 때문에 활강 경기는 1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전 경기를 제일 마지막에 탔는데
그 회전 경기도 성적이 좋으면은 메달을 딸 수 있었던 상황인데 회전 경기에서 실격을 실격됐죠. 했죠. 네, 그래서 게이트를 놓치는 바람에 실격을 해서 사실 뭐 이날 이제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텐데 저희가 이렇게 공손하게 사진을 같이 찍어도 되겠냐 했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깨가 이렇게 좀 살짝 닿지 않습니까? 근데 벽에 부딪히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던가요? 네, 그 운동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잊지 못할 순간이 저 사진 하나 건지려고 그곳을 뭐 이것만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순간을 어쨌든 저는 진짜 보여드리는 놀라운 게 제가 82년도에 처음 스키를 타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최대의 그 민지보 같은 스키스타가 잉겔마르 스텐마르크라고 이제 스웨덴 선수였는데 그 스웨덴 선수의 사진을 그 외국 스키 잡지를 어렵게 저쪽 그 남대문 시장 같은 데서 구해가지고 하나 떼다가 네. 벽에다 붙여놓고 네. 그러니까 현실적이 아닌 그런 그렇죠. 인물들이었죠. 네, 네. 그러면서 저희가 동경을 하면서 스키를 탔었는데 이 50년이 30년이 지난 후에 이런 선수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됐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저희 경기장에서 쇼 나이트도 저도 직접 봤었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한국계 선수인 하프파이프 선수 클로이 킴도 봤었고 그 눈앞에서 그런 선수들을 봤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 올림픽의 유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메디컬 팀의 올림픽 유산이 어떤 게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키 지도자 연맹이죠. KSIA의 뭐 메디컬 가이드북도 그 이후에 조금 정비가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큰 행사를 이렇게 어렵게 큰 돈 들여서 치르고 많은 인원들이 고생한 이유를 그 유산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런 좋은 경험을 이 국내 스포츠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하는데 그 남겨야죠. 네. 비슷한 그 올림픽이라는 그런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런 의무 지원을 했으니까 그것을 스키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가지 스포츠 환경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작년, 그러니까 1년 지난 후에 열렸던 그런 스키 경기에는 대한스키협회, 스키 지도자 연맹 그런 산하 의무조직과 협업을 해가지고 스키장에 최소한 의사가 한 명이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놀라웠던 것도 이런 대형 행사를 하는데도 매뉴얼이 충분히 않다고 생각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규정화하는 거죠.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자꾸 여러 단체에서 스키, 뭐 축구, 뭐 어떤 경종목이든 이런 경기를 하려면은 이러한 그런 거는 의무 지원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규정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한국, 일본, 중국 돌아가면서 지금 연달아서 계속 올림픽을 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하계 올림픽, 도쿄 올림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창 다음에 동계 올림픽은 베이징입니다. 북경 올림픽인데 그렇죠. 다른 이제 여타 올림픽들에도 뭐 저희가 가진 축적한 경험 같은 것들을 특히 동계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는 전수를 조금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그 연결되거리가 찾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역시 의사들 준비하는 특히 스키장 네. 의사들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뭐 저희들도 뭐 자연스럽게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네. 그런 이웃 나라를 돕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봉사할 네.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저도 아유. 용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이거는 실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약간 그냥 재밌게 만들어 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FOP가 필드 오브 플레이라 그래서 경기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는지를 매뉴얼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운 데서 어떻게 버틸까. 그래서 부츠 바깥에 이렇게 핫팩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재밌게 만들어 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단체 말씀하셨는데 뭐 스키협회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그
그 동계 종목들 그런 경기 단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경기가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미국에 갔더니 의사풀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라는 의사풀이 있어서 경기가 있으면 그때 가능한 의사들이 가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경기장에서 생기는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격투기 관련해서도 조금 뭐 이런 그 저희가 경험을 쌓았던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안전하게 뭐 안전한 경기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험한 종목일수록 더 저희가 네, 할 일이 할 일이 많아진다 생각해서 네. 저희 올림픽 참여했던 의사들끼리 모여서 네. 이종 격투기 단체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경험들을 해외 학회에도 발표를 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논문도 물론, 나온 것 같은. 예, 이런 그 논문이나 아니면 그 학회 참석을 해서 하여튼 이런 아카데믹 액티비티를 갖다 계속 지속을 하는 게 네네. 이 일종의 그 올림픽 리거시라고 생각하고 계속 활동을 다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올림픽 유산 여기 참여했던 의사들이 유산으로 생각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 사진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산에서 만났던 의사들이 멋지지 않습니까? 저렇게 정선 경기장과 같은 베뉴 정선에 있는 한국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산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설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요즘은 또 다른 스포츠 뭐 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런 운동도 같이 하면서 서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또 그게 제일 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산이라고. 스키와 올림픽 두 가지 테마로 정말 친구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건 앞으로도 똑같은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저희 금명준 교수도 그렇고 저희가 4년 전에는 정말 생면부지의 남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형제처럼 자주 지내는 그런 우정을 쌓고 있습니다. 그게 올림픽, 스키 두 가지가 테마가 됐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면서도 저는 그게 가장 큰 남은 제 올림픽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얼추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저희는 된 그 것 건배도 같아서. 이게 오랜만거든요. 네. 건배도 커피를 마셔도 오랜만거든. 네. 올림픽으로 맺어진 우정이 평생 가는 걸 갈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더 많은 베뉴들에서 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이제 그 설상 종목 특히 이제 정선이랑 제가 근무했던 피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엮어봤는데요. 사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다 같이 이뤄낸 올림픽이라는 거를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반응이 좋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기 영상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반응이 좋으면은 다른 베뉴에 있었던 그런 더 재밌는 많이 나와서 수다를 떠는 것도 재밌겠네요. 예, 여러 명이 나와서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 또 많이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